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 아이고, 걱정입니다. 어, 네. 오늘, 그래서 네, 핵심, 이거 부정선거를 막는 핵심적인 것이 요즘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소를, 네,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정을 하고 예약을 하라. 네, 그게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네, 그래서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다. 이게 그 음, 가운데에 있는 거는 이게 지난 2017년도 대선 때에 네, 그 인천공항 사전투표소거든요. 네, 완전히 장사진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결국에는 투표일에 투표 안 하고 놀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사전투표소와 관련해서 이거 이제 국정원의 3차장인가 이분이 그 서버 관련해서 네, 이거 해킹 무효가 있고 그래서 유령 투표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사전투표 그리고 통합명부 서버 이런 건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저 하나마나 선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은 거기 역대 이제 사전 투표율이 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2024년도에 4.10 총선 때에 사전 투표율이 31.28%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투표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전 투표를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지 원하는 대로 그냥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쪼대로 하니까 내키는 데 가가지고서 이거 하니까 이거는 선거 명부가 없잖아. 선거인 명부가. 예, 선거인 명부가 이게 문제죠. 확인을 못 한다는 선거인 거죠. 명부가 없고 확인을 못 하고 이건 오로지 저 통합정산만 그 중앙선관위에 이걸 가지고서 대조를 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 위조하면 그래. 끝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뭐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이거 해킹이 가능하다. 예.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요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네, 네. 아니 잠깐만요. 네. 사전투표 보면은 거기에 이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별도의 신고 없이 예.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자 명부 없이 투표하게 하는 이상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중앙선관위의 편의주의 행정 표본이 아니겠는가. 네. 이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네. 거기에 전에 정교무에서 네. 사전투표 폐지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2023년 10월 달에 11월 달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명시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2023년 11월이면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아니 1년 6개월. 거의 18개월. 3배가 되는 동안에 6개월을 3배가 되는 동안에 아무런 결정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심각한 직무유기다. 이게 이제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데 이거와 함께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지만은 전혀 이게 뭐 미동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부정선거를 용납 내지는 뭐 거기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없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래서 공명선거를 위한 이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서 공명선거를 이걸 이제 추진하는데 그 사전투표소 예약제를 통해서 사전투표소에도 조기명부를 비치해야 된다. 네. 그래야 부정선거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이것에 관련된 것이 지난번에 그 탄핵
재판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 검증을 기각해버렸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강국 고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냥 선관위 서버 검증 가차없이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공명선거 전국연합 출범식이 이틀 전에 있었는데 이거 이제 앞에서 PTSD를 하면서 만약에 선관위 규칙 개선이 안 되면 사전투표 관련된 이걸 하면은 대선 불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선언적인 의미를 전하에 네. 강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앙선관위 서버 이 얘기인데 그래서 전한길 강사가 이 출범식에서 선관위 규칙과 관련된 개선이 없으면 내년 대선 이거 불복한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 보면 내란 범죄 혐의자 명단이라는 거를 네, 저 따블당 쪽에서 이걸 올렸는데 거기 첫 번째 화면 보이시죠? 거기에 네, 종교계에 돼 있는 거. 네, 거기 보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거기 양준원 목사, 양메리, 이양한 이렇게 해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측을 직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가 있어요. 그러네요. 종교계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여기서 뭐 그 4명을 딱 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물론 요 밖에도 한 40명 정도를 지정을 하긴 했지만 네, 요게 한 개고요. 그 다음 옆에 보면은 대표님 얼굴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얘들이, 구구미티 미디어 선전 선동자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내란 범죄 혐의자랍니다. 저도, 네. 네. 어, 저도 학계에서 이제 어, 그 김성진, 김정, 신우섭 등 148명, 9명 네, 이 사람들 학계 교수들을 다 이제 내란 혐의로 이렇게 묶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 4월 10일 날 네. 제가 이상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통보요? 네, 저기 유튜브 채널을 영구 삭제한다. 어, 로그인도 안 되고, 음,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음, 다시 열 수도 없고, 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유를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거를 찾아봤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채널을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다. 이게 1월 10일 날, 아니 4월 10일 날 나온 건데 네, 이 이유가 뭐냐면 3월 달부터 5월 최고 마지막이 5월 21일 거예요. 네, 작년 24년 거의 10개월 이상 지나간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거죠. 10개월 지난 그것도 다음에. 10개월이 뭡니까 이게 5월 달이니까 네. 11개월 지났잖아요. 네, 그것을 문제 삼는데 아무런 경고도 없었어요. 음, 느닷없이 이게 딱 그냥 통보만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사용할 수 없는 광고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한국 선거 광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선거와 관련된 이 시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서 네, 6월 3일 이거 하면서 이게 바로 뜬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네들하고 이 좌파들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묘하게 지금 이런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무슨 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심각하게 무슨 선거 출마한 사람도 아닌데 선거 광고할 리도 없고 그냥 아는 사람 유튜브 SNS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거 해준 것일 뿐인데 내가 한개 마음에 걸리는 건 제가 계속 토요일마다 그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권순일 이런 거 비판한 게 어떻게 유튜브 삭제의 원인이 됩니까? 그러게요. 예, 그것도 10개월 이상 지나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 경고도 없이 느닷없이. 네, 다음 장 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게슈타포도 안 해겠자가 바뀌겠자입니다. 네, 게슈타포식 경찰국가 꿈꾸면서
이게 무고한 양민을 내란 범죄 혐의자로 몰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하고 음. 저하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그 자들이 선전선동하는 사람으로 몰았는가 보니까 거기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어록.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표님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시사전에 실렸는데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무관심하던 언론을 돌아서겠다는 사실만 봐도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라고 발언한 걸 갖고 문제 삼은 겁니다. 허허, 예. 네. 저는 그다음 김성진 제가 그 교수님. 옆에 보면은 저는 이제 거기 위에 보면은 그 완전히 정교물을 무슨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어요. 이거 네. 심각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제가 발언한 걸 보면 2024년 12월 달에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선거인 명부가 필요한데 이거를 없애버렸다. 이거는 증거인멸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를 가지고 이게 내란 선동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 내란 선동으로 몰아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고도 없이 갑자기 계정을 삭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마무리를 다음 제가 장 주시죠. 짓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 네. 다음 장 마무리는 아니지만 다음 장 보시죠. 카톡 검열하고 유튜브 검열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른바 그 따블당이 민주파출소를 뭐 운영한다 하는데 이게 공기관을 사칭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마치 이제 독재국가처럼 서로 감시하는 민주파출소 이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건 게슈타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일본의 그 간악한 아주 지독한 일본 헌병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공포 정치를 지금 꾀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당장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런 식이 가지는 않겠지만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좌파 독재가 인민 독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장 보시죠. 그래서 그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 모든 잘못된 것의 시작은 결국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시작과 끝이 사전투표인데 네. 그때의 이준석이 사전투표 폐지를 반대하면서 투표율 저하가 불보듯이 뻔하다. 예. 그리고 한동훈은 이자는 253명 후보 전원에게 사전투표하라. 이런 자들이 한동훈 같은 자는 지금 또 지가 대선에 나온다고 지금 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자들이 보면 그 옆에 딱 보면 알아요. 4.10 총선 때 지역구 당선 결과도 딱 보면은 이게 딱 동서로 확연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사전투표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도 환하게 드러나고 이번에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경우에는 그 사전투표 그 투표함 감시하는 CC 채널 CCTV가 11시인데 7시 몇 분으로 딱 정돼 있었잖아요. 예, 정지 화면으로 몇 했죠. 군데나 밝혀졌는데 네. 정지 화면으로. 그럼 그 짓을 그동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라는 자가 노태악이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절대 없다. 이번에는 없다는 말은 앞에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선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나 여러 정당들이 자유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정당들이 다 이거 사전투표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안전판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안하는 것처럼 이런 사전투표는 반드시 자기가 투표할 곳을 먼저 지정을 해서 투표소에 종이 명부를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민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내놓고 고양이한테 뭐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는 최소한의 장치들 없이 선거를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게 급선무 같은데 선거운동 하나만 할 텐데. 어게인 4.19 어게인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부정선거 건드리기만 해봐. 4.19 어게인이에요. 큰일 납니다. 부정선거 하지 마라.